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앙약심위에서 그 조인트 스템의 허가를 반려했잖아요. 그때의 그 이유를 나타냈던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과연 뭐가 문제가 됐었던가. 네, 요거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재허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돼 가지고 이것이 신청이 됐나. 그래서 과연 네이처3 이번에 재신청해서 허가를 득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확실히 알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네이처셀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네, 이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중요한 말씀 많이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한 종목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이 순간적으로 급작스런 호재나 악재가 항상 돌발적으로 등장이 돼요. 그런 때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네, 또 그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입수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아래에서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얘기가 나왔던 중앙약심위의 이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일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반려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은, 자, 역할에 충실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보면은 이제 혈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 그러니까 알바이오죠. 알바이오에서는 조인트 스템이 유효하다, 통계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여기 보면은 통계학적 차이를 보인 것하고 임상적인 차이를 보인 것하고는 구별돼야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혈압이 지금 200인데 한 190 뭐 이렇게 내렸다고 그래서 이거를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거죠.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임상적으로는 정상 혈압 범위 뭐 이를테면 뭐 120 정도 되나요? 네, 요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자, 우리가 개선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 혈압까지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정상 혈압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과다 혈압에서 어느 정도 범위만큼 차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좀 일단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건데, 통계학적 의미와 임상학적 의미의 서로 간의 어떤 수치적인 기준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번에 3년 장기 추적 결과를 보완을 해가지고 재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3월 18일에 이제 그 재료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반려됐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네. 통증을 줄여줘서 잘 걷게 만들면,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 인공관절로 안 가면은 효과가 꽤 큰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여기서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는 건의 그 2차 회의에서 나온 이 결론은 사실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혈압 문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기사에서 얘기 드렸고,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네, 요것이 이 밑에 보면은 그 기준이 원래 없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예. 예상되는 주사 전후 점수차를 설정해 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MCID로 생각하고 조인트 스템을 평가했다는 거죠. 조인트 스템에서는. 그래서 이제 허가 거절 의견을 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비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점을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걸 가지고 90점이 나오니까 낙제시키겠다. 막 이렇게 본인의 예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하튼 그 건의 서로 간의 오해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재신청 보완 자료의 핵심 내용에서도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임상적인 유의성까지 커버를 한 걸로
통계적 유의성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허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허가는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통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뭐 잘 아시다시피 첨sem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도 2월에 이제 발효가 되고 실손보험이나 의료보험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약심위에서만 오케이 하면은 결국 일본 가서 맞던 줄기세포 주사 대한민국에서 조인트 스템으로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6개월 가량의 여정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만은요.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릴지는 모르고 또 좀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약삽 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재허가기 때문에 그죠? 처음 허가 신청한 게 아니고 재허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만 심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6개월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긴 기간이고 그 이전에 결정이 날 수 있겠고 주가는 뭐 미리 상승을 하는 속성이 있다. 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그 제허가 신청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게요. 예를 들면 올 여름 안에 요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5월 달, 6월 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최근에 확실하게 차트상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의 어려웠던 횡보 등락 과정을 돌파하는 파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오고서 물론 쭉쭉쭉 가면 좋지만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전개가 되지는 않죠.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서 또 일반인 매물 털리게 하고 다시 또 위쪽으로 솟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리 주가는 항상 재료 전에 올린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기 이 파동에서 이미 위쪽으로 상승을 할 것을 예고를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조정 과정은 페인트라고 보셔야죠. 개미 물량 털기로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봅니다. 첨sem법 개정안이 내년 초 발효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라운드가 넓어졌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크고 의보실손보호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흐름이라면 조만간에 이제 10,000원 근처를 돌파하는 파동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죠? 예고하고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거래 자체도 급감을 하면서 물량이 매물이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안 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죠. 바로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네이처셀 같은 경우 4월 12일 기준으로 169만 주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난번보다 한 2만 주 늘었는데 요거는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공급자 물량 때문에 약간 늘은 거고요. 기조적으로 늘 수는 없는 상태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것은 결국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더 가속도 효과로 효과 발행이 들어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시고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등장이 되겠다. 네, 그러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전번호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는 좀 빠르게 제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매매 사인도 언제든지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부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제가 드릴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이 타임이 중요한 거죠. 우리 기본 줄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3더블, 뭐 4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대개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